포기 일락은 이제 개념은 알고 IAEA 당사자의 어느 쪽도 소송상의 청구에 대한 일방적인 구속력 있는 진술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다.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청구가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이고,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이다. 청구의 포기와 인락은 청구 기각 판결과 청구 인용 판결에 각각 대응하는데, 청구의 포기 인락 어느 것도 처분권주의에 따른 자주적 분쟁 해결 방식이다. 권리자백에서 청구 일락 비교해서 개념 계속 잡히고, 역시 이것도 포기 일락은 소송행위일 거 아니냐 이거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소송행위를 뭐에다 이게 대응해서 만든 게 아니냐면 사법적으로 법률행위. 그러니까 소송상 의미는 작동하는 국면에서 이렇게 의사표시가 게재된 어떤 행위잖아. 그러니까 계속 대비되면서 뭔가 문제가 되지. 청구의 포기 일락은 지금 소치아와 달리 뭐가 하나 더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기판력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문제 삼아야 된다고 했지. 물론 재판 상황에도. 소해치아에서는 기판력보다는 제소금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소치아에서는 기판력이 나올 수 없지. 그렇지? 그렇잖아? 소치아 하면서 뭐 소치아했다 뭐 해가지고 2차적인 뭐 제소금지적인 상황 나왔는데 기판력 쓰고 있으면 그건 막 기본이 안 된 거지. 그렇지? 뭐 실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딱 안 잡혀 있는 거지. 그렇지? 요건은 이런 게 하나 문제가 돼. 인락이 되면서 원래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고가 툭 던지고 피고가 인락하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거에 효과를 얘네들이 가져가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우리가 선량한 풍속 어쩌고저쩌고 뭐 안 된다고 민법에서 뒤집다 뱉었는데 원고가 툭 그런 소송을 내. 안 되는. 피고가 나 잘못했어요 하고 인락해줘. 그러면 그 효과를 거두게 되잖아. 그런 거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처분권주의를 강조한다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민법조차도 사책자주조차도 아무리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선량한 풍속 같은 거 걸린 거는 안 된다고 딱 걸어놨는데 그렇잖아. 여기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게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도박대금을 청구했어. 여러분이 도박대금 뭐 안 된다고 배웠는데 청구했고 인락하면 되는 것처럼 됐잖아. 받을 수 있는 게 됐잖아. 거기 봐봐. 도박대금 법률 효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예컨대 선량한 풍속 기타 재산. 그런데 도박대금은 청구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게 아니고 그 청구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 근육 1kg을 청구하는 거는 좀 무섭긴 한데, 그 자체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데 지금 도박대금은 돈 청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청구하게 된 원인이 도박대금이라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것까지도 인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어떻게 볼 거냐인데, 이거는 대여금 청구로서는 할 수 있지. 도박대금을 빌려준 것. 그렇지? 도박대금 자체의 청구는 대여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 원인이 도박대금이지. 그러니까 실제 사람 살을 1kg 돈 뭐 옛날에 무슨 소설처럼 못 갚으면 1kg 떼가겠다. 그래서 나 1kg 청구한다. 라는 건 어차피 이게 요새는 뭐 그렇게 하는 게 황당한데 옛날에 뭐 소설이 뭐 있었으니까 안 된다. 그건 인락으로 할 수가 없다. 근데 대여금이긴 한데 원인이 도박대금일 때 어떻게 되느냐. 다툼이 있다지. 허용하느냐 부분 써. 거기 보면 밑에 볼드체 보면 생각하는데 불법한 원인이나 강요받기 위반의 원인을 법원이 이른바 인증하는 형태로. 법원이 왜 인증하는 형태란 말을 쓰냐면 당사자가 인락은 하지만 인락한 결과가 법원에서 조사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게 되니까 법원이 인증하는 형태로 소송을 종료시켜서 그 실현에 협력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모범을 형성한다는 법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정설에 찬성한다. 부정설이 상당한 입장이네. 그런 거야. 오히려 그 다음에 청구포기 일락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말로 진술하는 게 원칙인데 서면으로
그러니까 어때? 소치하는 뭐야? 소치하 서면을 내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건데 기본이 이거는 오히려 변론에서 말로 해야 되고 서면을 이렇게 제출해 놓으면 그거는 특이한 경우야.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오른쪽 10-19 보면 출석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서면 등에 인락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냥은 안 되고 공증 받아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는 여지는 있는데 구술로 하는 게 원칙이야. 이건 왼쪽 10-16을 보면 오른쪽 10-19하고 그래. 그 다음에 10-20에 소송이 종료되지 조사되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지. 그 다음에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을 때 220조에서 기판력 인정되느냐. 집행은 할 수 있지만 판결과 마찬가지의 완벽한 기판력이 생겨서 이거 뒤집고 나 이거 아니야, 나 포기한 거 아니야, 인락한 거 아니야 라고 다시 땡깡 부릴 수 있느냐. 기판력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결론 나온 거야. 근데 기판력을 부정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뭔가 헤아려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판력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걸 기판력 부정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그걸 찾아야 된다고 그랬지? 판결은 당사자의 싸움이긴 하지만 국가가 다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양쪽 걸 다 듣고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내려준 건데 청구의 포기일락은 이릉 원고 승소, 이릉 원고 패소 피고 승소의 상황이긴 한데 당사자의 의사가로 한 거잖아. 물론 조서화되고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주문은 있지만 그 조서는 됐지만 그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건데 그 당사자 의사에 번복할 뭔가 있다면 번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가 깔려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흠. 결국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번 때도 얘기했듯이 소송행위에 사법행위의 하자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의 그런 발상인 건데 그렇게 그 발상이 기판력을 깬다는 발상까지 이어져서 즉 당사자가 강행적 공권적 법원 국가의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자치적인 판단을 자치적인 행위에 의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그 자치적인 의사 형성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기판력 부정설에 가는 거지. 되겠지? 이렇게. 그런 논의가 있는데 기판력이 있다는 입장이 통설 판례이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지금 설명이 됐네. 질문 있으면 해. 수고했어.